네,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분양계약 후 기둥 등의 어떤 설계 변경이 있었다라고 하면 분양계약 취소 또는 해제 가능한지 검토를 해드리고 있는 이준 변호사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기둥을 가지고 이 계약 체결 전에 또는 후에 이 기둥이 들어온 것인지 에 따라서 고지 의무와 설계 변경에 따른 어떤 절차적 요건들로 나누어서 상황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에 대해서 계약 당시엔 없었던 기둥 또는 다른 시설물들이 계약 체결 이후에 예를 들어 만들어졌다. 이런 설계 변경이 있었던 경우 계약을 해제 또는 취소를 하시기 위해서 어떤 요건들이 필요한지 좀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이 설계 변경의 경우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을 첫 번째로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건축물 분야에 관한 법률에서 설계 변경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는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중대한 설계 변경이 있고 두 번째는 경미한 설계 변경이 있습니다. 중대한 설계 변경이라고 하면은 건물의 가격 인상을 초래를 하는 변경이나 아예 이렇게 명시를 하고 있는데 전용 면적이나 층고가 줄어드는 변경, 그다음에 층수 중감, 연면적 10% 이상의 증감 등이 건축물 분양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 중대한 설계 변경이고 이런 경우에는 수분양자 전원의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반대로 중단계 있다라는 말은 경미한 설계 변경이 있다라는 얘기인데 이 외에 이 방금 말씀드렸던 이 중대한 설계 변경 외에는 경미한 설계 변경인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사전적으로 모든 수분양자에게 설계 변경 내용을 알려야 하는데 실무적으로는 꼭 이렇게 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게 계약서에 어떤 통상 조항들을 넣어놓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한테 이걸 먼저 알려야 된다고 했는데 안 알렸어. 그리고 나의 동의를 필요하다고 했는데 동의를 받지 않았어. 계약 해지할 수 있겠네? 라고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조금 빠른 섣부른 판단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법원이라는 곳에서 판단을 받으실 때 항상 유념을 하셔야 될 게 법원은 실질을 봅니다. 말인즉슨 이런 계약상에 써 있는 사유는 충족이 되었는데 과연 이것이 내가 실제 이 계약을 취소를 할 정도의 어떤 심각한 하자이냐 이 부분을 같이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분양 계약서에서 그렇게 예를 들어 어떤 이런 설계 변경 부분이 동의가 또는 사전 통지가 없으면은 이 부분은 이제 건법상 뭐 벌금, 시정명령, 과태료 등의 약정해제 사유에 해당을 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 이 약정해제 사유가 달성이 설령되었다 하더라도 바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느냐에서 법원은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대해서는 동의가 있는 걸로 간주한다라는 조항이 있다고 하면은 이렇게 사전에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큰 문제 없다라고 보기도 하고 또 어떠한 설계 변경이 있다 하더라도 그리고 약정해제 사유에 해당을 하는 것으로 일견 보인다 할지라도 이러한 내용이 계약 해제 취소에 이를 정도의 심각한 계약 위반 사유가 아니라고 하면은 계약을 해제를 할 수는 없다라고 판단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말인즉슨 바꿔서 생각을 해보면은 계약의 목적을 달성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면은 계약을 해제를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시로 들어드린 사건이 테라스를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명시가 되어 있었고 이게 계약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였는데 설계 변경으로 테라스가 없어진 겁니다. 이거는 처음부터 이 계약을 체결을 하였던 가장 중요한 동기 중에 하나였고 이러한 동기가 상대방으로부터 약정이 되어서 계약서에 포함이 되어 있던 내용인데 이런 내용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하면 이건 채무불이행으로 봐서 계약 해제를 인정을 한 사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 이 인정을 하지 않았던 사례들을 예시를 조금 더 드려보면 테라스 사건 중에서도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테라스 앞에 화단이 있고 소방시설이 좀 있어서 테라스 사용이 상대적으로 좀 제한이 된다라고 주장을 했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테라스를 어쨌든 사용은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약간 아이러니하게도 면적 자체는 좀 늘어났습니다. 원래는 한 4, 5평 정도에 되는 테라스를 사용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는 이거보다 좀 더 늘어났었고 테라스 면적도 그렇기 때문에 설계가 변경되었을지언정 그리고 처음에 음, 목적을 하였던 어떤 계약 내용에서 약간은 변경이 있을지언정 이것이 계약 해제에 이를 정도의 계약 취소에 이를 정도의 중요한 계약 위반 사유는 아니다라고 해서 계약 취소를 해달라는 이 청구를 기각을 했던 사례가 있다는 것도 함께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
이런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계약 내용은 계약서에 수기로라도 반드시 명시를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분양계약 체결하시고 나서 어느 시점에 설계 변경됐다라고 해서 보면은 두꺼운 책 같은 걸 하나 받으시는데 이런 경우들이 많으신데 이 내용을 빠르게 꼼꼼히 확인을 하시는 것도 중요하십니다. 또한 어, 이 문제가 됐다라고 생각이 되시면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어떤 내가 자료를 보아야 이게 설계 변경이 있었는지 그리고 설계 변경 사실을 입증을 할 수 있는지 뭐 설계 도면, 준공 도면, 처음에 계약서에 나와 있는 평면도 등 또 된다고 하면 모델하우스, 모형도 이런 것까지 모든 자료를 취합을 빠르게 해서 내가 어떤 것을 입증할 수 있고 어떤 것을 입증할 수 없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빠른 판단이 필요하신 겁니다. 이런 내용 직접 진행하시기 어렵다고 하시면은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